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로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850원도 이탈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에 들어가고 있는 고래들의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할까?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뭐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IMF 국제통화기금까지도 CBDC의 개발 속도가 높여지고 있다. 그게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게 리플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엄청 유명하죠. 리플랩스라고 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리플랩스. 언제 상장할까? 그 상장만 하게 되면 리플 코인 엄청나게 상승세를 가져올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에서 리플 코인이 이렇게 다시 또 하방 압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치고 힘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 이러한 모멘텀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자, 오늘 날짜로도 상승력은 884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857원이에요. 힘들죠? 다시 또 다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리플코인의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상승했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950원까지 끌어올렸던 리플코인이에요. 계단식 상승을 보인다. 이 계단식 상승이 뭡니까?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코인걸 오래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횡보 라인을 거쳐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가격이 더 올라야 되겠다. 다시 횡보 라인에서 다시 또 올라야 되겠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끌어올렸다.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횡보라인 가져왔던 이 부분에서 거래량은 안 나오죠. 거래량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고래들은 이 가격에서는 절대 매도할 일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개인들의 매도 물량만 늘어나는 게 바로 이러한 하방과 횡보라인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보이시죠? 세 가지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구축한다. 뭐 CBDC, IPO 이 부분들 다 없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도 기대감은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을까? 그거는 이 고래들의 매집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다. 자, 고래들이 매집한다는 건 어떻게 매집합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떨어뜨려 놔서 이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ETF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겁니다. 왜? 시장에 26조 원이나 되는 자금력을 끌고 올 거니까. 이 비트코인 화물 ETF를 두고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자, 코인 시장에 ETF가 나온다는 건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ETF를 출시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집이라는 거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린 말입니다. 매수라는 건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고래들은 ETF라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6천만 원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니죠. ETF 나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 고래들은 저가에 매수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상승력을 가져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끌어올라가요. 이렇게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왔다.
자, 올릴 때 보시죠. 거래량 매집봉 딱딱 세워가면서 끌어올렸죠. 근데 다시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줄어들면서 하락했다. 누구의 매도? 개인들의 매도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습니다. 근데 니플코인 2024년도 엄청난 긍정적인 이벤트를 앞에 두고 이렇게나 횡보량을 가져온다? 확실하게 고래들은 지금 이 시점을 안정적인 매집 구간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인 영상 리플은 어떤 부분을 준비했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얼만큼 올라갈 재료가 되는지 이 부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모멘텀을 먼저 잡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가는 어디에 설정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얼마입니까? 매입 단가가 1,500원, 2,000원이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 가만히 매집 단가까지 올라올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이걸 매매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어떻게 할까? 물론 나는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00% 몰빵 비중 실었습니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겠죠.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한 저점에서 확실한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니플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답답하다. 도지 코인도 같이 들고 있는데 답답하다. 이러한 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따로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죠. 모든 분들의 매입 단가가 틀리세요. 그리고 투자 가용 금액 또한 1억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 100만 원, 뭐 50만 원 모두가 다 확실하게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봉의 모습에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너무나 힘들다 또 떨어질까 무섭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근데 떨어질 확률도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확실하게 그 기준점은 나오겠죠. 자, 어때요?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 500원 밑에부터 600원대, 700원대, 지금은 800원대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1일 비할 필요 없이 일봉의 모습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올라갈 때가 됐는데 못 올라간다. 그리고 많이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리플은 그대로다. 다른 일반적인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리플은 그대로다. 어떻게 리플 투자하겠냐? 리플을 투자하면서 기회비용을 다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리플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 아닙니다. 또한 단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타에 들어갔습니다. 장만 운 좋게 해서 3%, 10% 먹었습니다. 정말 잘 드신 거죠. 근데 단타에서 매번 이렇게 드셨습니까? 못 드셨죠. 왜?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했다가 또 떨어진다에 매도하셨던 경험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단타를 통해서 시드 머니를 없애지 말고 안정적인 메이저 코인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천천히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리플코인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보세요. 암호화폐 전문 유튜버는 뭐라고 했습니까? 2024년도, 2025년도 강세장에 맞이할 1등 코인은 누구다? 바로 리플이다. 왜 리플 코인이 이렇게 예측했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블랙록에서는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다음 코인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IPO라는 대박 소식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리플 당연히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12월 어떻습니까?
흐름이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고래가 매집하는데 그냥 급등시켜서 개인들 달아붙게 할까요? 못하죠. 안 합니다. 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만든다는 거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브그라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암호화폐 거래에서 노브그라츠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니플을 굉장히 회의하였습니다. 니플을 계속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땠습니까? 회의론을 철회시켰습니다. 니플 커뮤니티는 진짜였다. 자, 그만큼 니플의 확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니플 코인을 두고 최대 200% 랠리가 가능하다. 1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뭐 10달러를 올라갈 것이다. 1달러, 1.5달러 올라갈 것이다. 엄청나게 이벤트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망 매물이란 게 뭡니까? 기대감이 엄청 높았다가 못 올라간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바로 실망 매물이에요. 그게 고래들이 이 실망 매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개인들이겠죠.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전 골드만삭스 임원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고 니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있다. 솔라나도 주목할 만하지만 니플에 베팅한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자, 니플에 베팅을 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베팅을 했을까? 우린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물론 니플 제가 서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플의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멘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글로벌 은행권들은 이미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죠. 보세요. 노바티, SABB, SCB, SBI 이러한 뱅크들이 지금 니플과 계속적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파트너사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앞으로 니플코인 상승력을 가져올 건 충분한 거고 투자자를 같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은행권들. 어느 은행권들? 유럽, 영국,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러한 은행권의 자금들이 그로 리플로 쏠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리플 코인 그럼 결과론적으로 올라갈 건데 그게 언제 올라가냐? 그게 매우 궁금하겠죠. 근데 이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기준 라인을 딱딱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850원이에요. 물론 850원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들어낼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끄집어 내려와서 여기에서 매집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메이저 코인들은 대부분의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매집할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공매도 세력들. 이 누굽니까? 고래예요. 공매도 또한 고래입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매도를 하고 다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는 게 여기서 수익 보는 게 바로 공매도 애들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매집 패턴을 갖고 한다.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하죠. 매도를 먼저 걸고 아래 단계에 매수를 걸어서 가운데 개인들 물량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던져지는 물량 다시 매수하고 이런 게 바로 고래들의 자전거래, 고래들의 공매도 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실망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 주봉을 통해서 확실한 저점을 높여오고 있는 모습에서 확실하게 1000원 라인을 돌파를 재차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안정적인 수익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겐슬러 위원장, SEC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ETF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나는 검토를 하고 있다. 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ETF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제도권이 누굽니까? 은행, 증권사, 그리고 투자 운영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 유입된다?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건 아니죠. 투기라는 건 뭡니까? 당장 복권 긁은 다음에 이번 주에 바로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투기인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까지 같이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플 못 믿겠다. 너 또한 니플을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니플 믿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니플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코인 영상 찍으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하시자. 그래서 확실하게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준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주가 매매하시면 이 비중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면 수익 구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입니다. 이 문자 한 통이면 제가 알아서 다 잡아 드릴게요. 매수 매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숫자 1번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넣어 드릴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2024년도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더리움 모두가 상승할 거니까. 자, 보세요. 디지털 자산 우리 코인 시장입니다. 디지털 투자 시장에 11주 연속으로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자금이 유입된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들 투자 자금이 아니라 확실한 고래들 투자 자금까지도 같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1주 연속으로 증가했고 이게 12월 15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왜 하락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는 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확실한 저가니까.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 내린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는 게 고래들이다. 그 자금력이 11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이거 보세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현물 ETF 승에 다가오는 반감기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확실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자, 현물 ETF라는 게 뭡니까? ETF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ETF라는 건 펀드예요. 펀드인데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래들의 자금이 얼마다?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도권 자금이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코인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 또한 반감기란 게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채굴량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반감기. 자, 이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2024년도에 지금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ETF를 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다들 아시죠? 2024년도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엄청난 이벤트들을 끌고 올 건데, 자,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된다. SEC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자, 해당되는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고 SEC 규모는 무조건 축소시킬 거야.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SEC 위원장 입장에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 이것 또한 2024년도입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하겠지만 상승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니플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850원 부근에 또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다만 확실하게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오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단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까? 안정적인 투자 심리는 어떻게 잡을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매입가가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기회비용을 놓친다? 이거 기회비용을 왜 놓칩니까? 100% 몰빵하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리플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또한 카톡방도 같이 넣어 드릴 건데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긴 영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니플을 투자하고 있고 니플이 정말 밉지만 내가 들고 있는 니플 아직 매도하기 전까진 손실이 절대 아니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